자, 지금부터는 통계적 가설 검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적 가설 검증. 가설 검증에 대한 이해가 이제 우선 중요할 텐데요. 그야말로 그 임시로 또는 가짜로 하나의 설을 세워놓고 그 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그 규명해 나가는 그런 그 절차를 가설 검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계적 분석의 하나가 되겠는데요. 일단 통계적 분석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집단입니다. 모집단인데 모집단은 너무 커요. 이를테면 그 대통령 선거의 그 지지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 모집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 전부예요. 한 2천만 명 이상 돼요. 2천만 명 이상 되는 그 인원을 측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을 설명하는 그런 그 방법을 도모하게 되는데,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을 설명하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통계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 가설 검증은 가설을 채택하거나 기각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라는 것은 그 물론 통계적으로 찾아내죠. 그래서 이 가설은 통상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귀무가설은 우리가 H0로 보통 표기를 합니다. 대립가설은 H1으로 표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설을 수립하고 나서 결국은 H0를 채택하느냐 H1을 채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가설 검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그 데이터의 패턴에 따라서 다양한 통계적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볼 때 기본적으로 신뢰도 분석, 판별 분석, 군집 분석, 요인 분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속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요인의 수준 및 종류에 따라서 타겟 변수의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t-테스트, 분산 분석, 다중 비교, 카이스퀘어 검증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요인의 수준 및 종류가 타겟 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주로 이런 경우는 변수와 변수 사이의 관계성을 규명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단순 회귀 분석, 다별량 회귀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 단순 회귀 분석은 변수가 하나인 경우입니다. y도 하나, x도 하나, 1대1. 그 다별량 횟수 분석은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도 하죠. x 변수는 여러 개, y 변수는 하나 또는 뭐 두 개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로지스틱 회귀는 y가 그 이산형 변수입니다. 합격, 불합격 또는 1등급, 2등급, 3등급. 이와 같이 y가 이산적이고 x가 연속형일 때 우리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그 변화를 그 모니터링하는 것, 대표적인 것 시계열 분석, 그 다음에 정준 분석, 상관 분석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적 추정, statistical estimation. 통계적 추정이라는 것은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고 표본으로부터 모수값을 추측하는 통계적 절차를 통계적 추정이라고 합니다. 자, 통계적 추정의 종류는 첫 번째는 점 추정이 있고 두 번째는 구간 추정이 있어요. 그래서 점 추정은 한 점의 모집단의 모수의 값을 추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간 추정은 모수값이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다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통상 95% CI가 보통 여기에 속합니다. CI. 자, 신뢰 구간. 줄여서 우리가 CI라고 하죠. 그 다음에 모집단이 예를 들어서 평균이 10인 모집단이 있어요. 여기에서 20개의 표본을 추정할 때 모집단의 평균이 10.5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점 추정이죠. 자, 이건 표본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구간 추정은 20개의 표본을 가지고 구간 추정을 하는데 9.5에서 10.5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다. 이게 구간 추정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구간 추정의 95% 확률이라는 의미는 자, 이 20개의 표본을 추출하는 행위를 100번 했을 때 모집단이 10인 평균이 10인 모집단에서 20개의 표본을 추출하는 행위를 100번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쭉쭉 와서 100번을 했을 때 이 중에서 95번은 그 평균이 9.5에서 10.5 사이에 있을 거라는 말이 이 95%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평균에 대한 점 추정량과 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모집단의 평균은 뮤죠. 샘플의 평균은 X바예요. 결국은 점 추정은 샘플에서 산출한 X바를 그냥 모집단의 평균이라고 추정하는 것. 이게 점 추정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은 X바 플러스 마이너스 G의 2분의 알파. 알파 값은 보통 95% 신뢰 수준이면 0.05가 알파 값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알파라는 건 얼마예요? G 0.25에 해당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값에다가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눠준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를 알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표본은 어떻게 해요? 표본의 경우는 T분포를 사용합니다. T분포를 사용해서 이제 모집단의 표준 편차 모르기 때문에 샘플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자, 이것이 평균과 점 추정과 구간 추정에 하는 공식이고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통계적 가설검정 속으로 성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통계적 가설검정이란, 자,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의 진위를 표본 정보를 토대로 판단하는 과정이 가설 검증입니다. 자, 가설이란 뭐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모집단에 대한 모수의 진술, 이게 가설입니다. 그래서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이 존재합니다. 규모가설은 H0, 대립가설은 H1으로 표현을 합니다. 규모가설은 null hypothesis, 대립가설은 alternative hypothesis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규모가설은 차이 없음을 설명하는 가설입니다.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주장하는 것, 그 다음에 증명하고자 하는 가설이 대립가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 규모가설이고 증명하고자 하는 가설이 대립가설입니다. 자, 기각하는 판단이 오류일 경우 기각자의 피해가 큰 가설입니다. 이건 H0로 표현을 하죠. 자, 규모가설이 채택될 수 없을 때, 즉 규모가설이 기각할 때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설이 대립가설이고 H1으로 표기가 됩니다. 자, 가설 검증 절차입니다. 자, 단계 1, 실질적인 문제 정의. 단계 2, 정규 분포가 따르는지 확인한다. 단계 3, 규모가설, 대립가설을 기술한다. 자, 규모가설은 뭐 같다예요, 같다. 대립가설은 같지 않다 또는 크다, 작다. 크게 세 가지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단계 4는 검증 방법, 검증 통계량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분석된 정보로부터 p-밸류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p-밸류가 0.05보다 작으면 규모가설을 기각한다. 0.05보다 크다. 그러면 0.05보다 작다. 그러면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것이고 0.05보다 크다. 또 반대죠. 이럴 경우에는 규모가설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통계적 결론을 내고 자, 현실적 용어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이것이 그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의 절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규모가설은 변화가 없다, 차이가 없다가 규모가설이에요. 대립가설은 H0가 기각되면 참이됨을 설명하는 가설입니다. 자동이죠. 그래서 첫째는 규모가설은 그룹 A과 그룹 B는 같다. 대립가설은 다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분산도 같다, 다르다. 비율도 같다, 다르다. 그 다음에 상관 분석의 경우 상관계수는 0이다가 규모가설입니다. 상관계수가 0이 아니다가 대립가설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0이라는 것은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없다.
관계는 상관 분석에서는 직선성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리니어리티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0이란 이야기는 그 x와 y의 어떤 그 직선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상관계수가 0이 아니면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다 이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회귀 분석에서는 선의 기울기는 0이다 0이 아니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규성 검정에서는 귀무가설은 정규 분포이다. 대립가설은 정규 분포가 아니다. 이와 같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검정 통계량에 의한 가설 판단. 가설을 판정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검정 통계량에 의해서 판단하는 건데 검정 통계량이라는 것은 보통 F 분포를 이용하기도 하고 T 분포를 이용하기도 하고 카이스퀘어 분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카이스퀘어는 카이스퀘어. 카이스퀘어인데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카이스퀘어. 카이스퀘어는 이렇게. 자, 여기에서 그 계산치가 기각치보다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F calculation 값이 F calculation 값이 F critical 값보다 크면은 H0를 기각합니다. 즉 어떻게 돼요? H0를 기각한다는 것은 이런 경우에는 대립값을 H1이 채택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이게 F가 아니고 통계량이 T라도 마찬가지. T calculation이 T critical 값보다 크다. 그 다음에 카이 스퀘어 값도 마찬가지. 카이 제곱, 제곱이죠. 카이 제곱 통계량도 크다. 그러면 H0를 기각하고 H1을 채택합니다. 두 번째는 P-밸류에 의한 판단.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죠. 자, P 값이 알파보다 같거나 크다. 알파가 통상 0.05죠. 0.05보다 같거나 크다. 그러면 그 귀무가설을 기각하는데 실패합니다. 근데 P 값이 알파보다 작을 경우 이 경우에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합니다. 그 다음 신뢰 구간에 의한 가설 판단. 만약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어떤 값이 그 신뢰 구간 R, confidence interval이죠. CI. confidence interval 안에 있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 구간 밖에 있으면 뭐 여기 위치하거나 이 신뢰 여기에 위치하면 이것은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자, 가설의 종류. 모집단이 하나일 때, 모집단이 하나일 경우에는 모 표준 편차를 알 때는 1샘플 G테스트입니다. 모 표준 편차를 모를 때는 1샘플 T테스트. 그러니까 T테스트와 G테스트가 있죠. 가설은 평균은 얼마이다. 대립가설은 평균은 얼마가 아니다.
자, 분산은 카이스퀘어 검정을 합니다. 분산은 동일하다. 분산은 동일하지 않다. 보통 이와 같이 수립이 됩니다. 자, 비율은 one proportion 검정이죠. 상계의 모집단이니까. 자, 비율은 뭐뭐이다. 대립가설은 비율은 얼마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두 개의 모집단일 경우에는 자, 서로 독립일 때는 이 샘플 t-테스트를 합니다. 서로 독립이 아닐 때, 짝지어져 있을 때는 paired t-테스트, 쌍체 검정이라고도 합니다. 자, 두 집단의 평균은 같다, 규모가 대립가설은 다르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동분산 검정은 F-테스트가 기본입니다. 두 분산이 같다, 대립가설은 다르다. 그 다음에 두 개의 모집단일 경우에 비율 검정은 이 샘플 프로포션 테스트입니다. 비율은 같다, 대립가설은 비율은 다르다입니다. 셋 이상일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셋 이상일 경우는 원웨이 아노바를 하게 됩니다. 이론 분산 분석이라고 하죠. 자, 요인이 두 개일 때는 투웨이 아노바, 이원 분산 분석이라고 합니다. 모든 집단의 평균은 같다. 대립가설은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 이게 대립가설입니다. 그 다음에 등분산은 셋 이상의 모집단에는 바틀렛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가설은 모든 집단의 분산은 동일하다. H와는 적어도 한 개 집단의 분산은 다르다. 이렇게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율 검정은 카이스퀘어 테스트. 두 변수는 독립이다. 두 변수는 독립이 아니다. 이와 같이 가설이 수립이 됩니다. 자, p-밸류가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규모가설을 기각합니다. 즉, p-밸류가 통상 유의 수준은 0.05입니다. 0.05 이하이면 규모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것을 하나의 가설 검정 로드맵을 통해서 한 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 검정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첫 번째는 연속형 데이터인가 아니면 이산형 데이터인가를 묻습니다. 연속형이면 이쪽으로, 이산형이면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산형이라는 것은 모집단이 하나일 때는 one proportion 검정, 두 개일 경우는 two proportion 검정, 둘 이상일 때는 카이스퀘어 검정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연속형인 경우에 정규 분포일 경우가 있고 정규 분포가 아닐 경우가 있어요. 아닐 경우는 어디로 가느냐? 비모수 검정으로 갑니다. 비모수 검정. non parametric 검정. 비모수 검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규 데이터가 확립이 됐습니다. OK가 되면 하나의 모집단일 경우에 표준 편차의 신뢰 구간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1샘플 t-테스트 또는 g-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g-테스트는 뭐예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 경우, 그 다음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를 경우는 t-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둘 이상의 모집단일 경우에는 분산의 동질성 검정을 하게 됩니다. Test for Equal Variance. 주로 F-테스트나 바틀렛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등분산일 경우에는 이샘플 t-테스트. 등분산이 아닐 경우에는 이샘플 t-테스트에서 하나를 체크하지 않습니다. Assume Equal Variance. 이걸 체크하느냐 체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등분산이냐 등분산이 아니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 yes인 경우에 둘 이상의 모집단 3개 이상 3개부터죠. 3개부터는 원웨이 아노바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공정을 최적화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평균에 대한 검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